More about K-League. 대전 하나시티즌과 FC 서울, 축구특별시와 이제 서울특별시, 그렇죠. 특별시 대전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거 뭐 경기 결과까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네. 이제 경기 결과는 이제 대전이 3대2로 서울에게 급장골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대전을 다녀왔는데 그때 시내 곳곳에 걸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특별시끼리 한판 붙자. 네. 축구특별시, vs 서울특별시 이렇게 걸개가 걸려져 있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승리를 다짐하는 어떻게 보면은 도발적일 수도 있는 그런 걸개를 이렇게 그렇죠. 네, 출사표를 내 보였는데 결과를 가져오면서 출사표에 걸맞는 그런 실력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저희가 특파원처럼 PD님 네. 제외하고 2주 전에 대전을 갔다 온 저, 그쵸. 그 다음에 이틀 전에 대전 갔다 온 저. 네. 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직접 이 경기를 직관했다고 저번에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이 경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대2라는 펠레스코 가장 축구 팬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보는 사람도 즐겁고 사실 뭐 진 팀은 마음 아프겠지만 이제 역전골을 나왔기 때문에 또 홈팬들은 홈에서 역전승을 거둔 것만큼 더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재밌었죠. 어떻게 보면. 네. 그쵸, 뭐, 사실 득점 분포도를 봤을 때, 전반에 이제 3골이 들어가고, 후반에 2골이 들어간다? 이거, 시간이 딱 14분, 20분, 24분, 50분, 88분. 네. 이게, 빼놓을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너무 계속 기대되고, 계속 재밌고, 골이 계속 들어가고, 또 따라가는 골을 넣고,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고,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네, 경기는 이제 3대2로 마무리됐는데 보면 슛을 보시면 총 한 29슈팅. 그쵸, 슈팅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제가 근데 직접 세진 못했지만 그 정도 슛을 예상했거든요. 진짜 이 경기가 골 많이 나올 값을 한다. 일단 많이 때리고 일단 마무리를 최대한 짓고 오는 두 팀의 축구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이제 슛도 많이 나왔고 골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처음에 선제골을 네. 이제 자책골로 네. 먼저 득점을 하게 된 대전 하나 시티즌인데 자책골이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사실 서울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죠. 네. 어떻게 보면 그 한 번의 패스로 이제 옵사이드 라인을 뚫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알기로 그 배준호 선수가 의도적인 패스보다는 약간 터치를 좀 길게 했는데 그게 티아고 선수가 딱 알맞게 가고 그 이후로 골대 불운이 따르고 오스만 선수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수비하다 보다가 뭐 정말 모든 자책골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못 맞고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경기를 그 골을 기점으로 골이 터지기 시작했죠. 맞죠. 네. 오스마르 선수의 자책골이 터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조유민 선수가 바로 헤더로 네. 달아나는 골을 성공을 시켰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직접 봤는데 조유민 선수의 골에서 이제 조유민 선수가 사실 그 센터백 치고 너무 작지 않냐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은 선수입니다. 사실 이제 또 월드컵 멤버기도 하고 벤투호에 뽑힐 때도 K리그 2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뽑히는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조유민 선수가 경기 내내 보여준 제가 보니까 왜 국대 선수고 약간 저 선수 국가대표야 약간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은 활약을 딱 보여줬어요. 보면 이게 작은 키로 이제 좀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점프력이 해결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점프력을 해결을 많이 해주고 조유민 선수가 보니까 경기 조율 이제 수비 라인을 잘 맞추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보니까 예측 수비를 되게 잘해요. 미리 뛰어나가서 이제 공을 이제 공격수가 또는 윙어가 어디로 칠지 보고 미리 뛰는 이제 그리고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미리 뛰는 수비를 통해서 정말 대전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선수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승 곡선을 그리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죠. 조유민 선수도 있고 수비수에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죠. 네. 바로 안톤 선수가 그렇죠.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제가 진짜 경기 중에 깜짝 놀랐던 거는 경기 초반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롱볼이 나갔는데 이 롱볼을 받는 선수가 그러니까 서울 측의 하프서클 그쪽 근처에서 롱볼 받아주는 선수가 뭐 티아고 선수, 레안드로 선수 이런 선수가 아니라 안톤 선수가 거기 있더라고요. 안톤 선수가 그 앞에서 먼저 공을 떨궈준 다음에 티아고 선수가 그걸 받아서 슈팅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톤 선수 포지션 보면 사실은 윙백이란 말이에요. 풀백이란 말이죠. 그렇죠. 풀백이 이제 스트라이커 자리까지 나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입을 했다. 그리고 또 안톤 선수 저희 PD님 픽이에요. 그쵸. 확실히 영입의 픽이고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PD님이 저희한테 사설을 되게 많이 안톤 잘해 이러고 안톤 선수 칭찬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풀백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본인의 자신감도 있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감독의 지시가 없으면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포지션 거겠죠. 그쵸.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선택을 한 이민성 감독도 대단하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톤 선수의 출전 여부에 대한 사실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약간 서울전에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살짝 서울 팬들은 조금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아, 안톤 안 나오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근데 또 안톤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 MOM이죠. 인생 걸고 축구하는 마사 선수입니다. 정말 이 K리그 낭만 오브 낭만. 그쵸. 정말 요즘에 낭만이라고 하면 K리그는 또 이제 외국인인데 심지어 어떻게 보면 아시안 쿼터의 외국인 일본인인데 정말 낭만 오브 낭만인 마사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인터뷰에서 굉장히 큰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또 많은 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번 경기에서 또 극장골을 넣어주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됐죠. 제가 마사 선수가 이제 교체해서 들어왔을 때 제가 봤는데 그 터치라인에서 이제 교체돼서 한 들어온 지 5분 만에 이제 경합 상황과 지공 상황이 얽히다 보다가 이제 서울 선수들 4명? 수비수와 미드필더가 4명이 왔는데 그거를 양발 드리블로 탈압박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와 정말 일 내겠다. 그리고 모든 공격 상황에서 판단에서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깔끔하게 이제 그 이민성 감독이 원하는 그런 역할을 딱 들어가서 해줬는데 결국 본인이 그렇게 활약을 해주니까 찬스 왔을 때도 득점까지 하는 그쵸. 본인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바꾸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김인규 선수가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그렇죠. 그 서울의 권한규 선수였나요? 그렇죠. 네. 잡고 늘어졌지만 결국 넘어졌죠. 마사 선수가. 김인규 선수가 예전부터 그 스피드 하나는 정말 네.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마사 선수가 진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를 본인이 도출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얘기를 살짝 해보자면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 이태석 선수가 A매치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선발로 출장을 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낸 것에는 조금 안익수 감독님이 이런 좀 욕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감독님, 이제 안익수 감독님 마음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고정된 선발 멤버로 뭐 일류첸코와 박동진 선수가 왔다 갔다 했지만 거의 수비진이나 똑같은 멤버로 가야 지금 사실 초반 4경기 3승 1패 되게 잘했잖아요. 잘했죠. 네, 좋은 성적을 이끌었는데 거기서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시한 풀백들을 멤버를 또 바꾼다? 사실 이태수 선수가 거의 한국 이제 입국해서 사실 이제 훈련하고 뭐 이런 시간이 거의 하루가 이틀밖에 안 됐지만 또 감독님 입장에서는 바꾸기 쉽지 않죠. 하지만 체력적인 걸 봤을 때 이태수 선수가 제가 직접 보니까 더 느꼈지만 되게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훈련 이후에 선발 들어가서 이제 또 대전이 되게 빠른 윙어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태수 선수가 자기 역량을 다 하기에는 체력적인 이슈가 어쩔 수 없어요. 사실 비행기 왔다 갔다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결국 거의 전반 이른 시간에 박수희 선수랑 또 교체가 됐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서울 입장에서는 이제 오스마르 선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운이 따르지 않는 네. 자책골이 이 승패를 갈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나이까지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외인이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쵸. 이 서울에 엄청 레전드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경기는 사실 그렇게 부름도 따랐고 이 대전이란 팀이 이민성 감독이 사실 오스마르가 가장 엄청난 수비수지만 그나마 가장 취약한 뒷공간이라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 뒤로 넘겨주는 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실점에 있어서 오스마르 선수가 관여된 게 코너킥도 당연히 센터백이니까 관여했다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을 노출했지만 오스마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해주고 있는 그 이외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에피소드로 이제 오스마르 짝을 바꿀 수 있어도 오스마르는 또 부동인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나이도 나이인지 체력 관리도 필요한 그런 느낌이죠. 오스마르 선수의 자책골 상황을 다시 한번 보자면 티아고 선수가 일단 골키퍼까지 제친 네, 상황이었거든요. 오스마르 선수의 자책골이 아니었어도 사실 들어갈 골이었어요. 약간.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얽힌 게 어떻게 보면 티아고 선수가 패스한 것도 아니고 그 이태석 선수가 수비하려고 뒤에서 태클했는데 그 공이 또 골대 맞고 그쵸. 백종범 선수 지나쳐서 맞은 거고 그거를 사실 오스마르 선수가 거기서 몸을 피하면 뒤에 또 달려 쇄도하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운이 안 따랐다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류첸코 선수가 드디어 이제 네. 마스거리 골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코너킥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의 좋은 크로스를 받아서 파포스트로 때려 넣는 또 헤딩을 했는데 일류첸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진짜 볼이 필요했던 선수예요. 사실 그 투톱에 있어서 뭐 황의조와 일류첸코 또는 황의조와 박동진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일류첸코 선수가 그래도 이제 팀의 주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또 골을 넣어서 이제 자기의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일류첸코 선수가 골을 넣고 세레모니 할 때 그런 포효하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해소가 되는 그렇죠. 본인 안에서도 뭔가 그런 응어리져 있던 뭔가가 이제 빠져나가는 아니면 그것이 해소가 되는 그런 표정을 보여줬거든요. 네. 아무래도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골이 필요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잘 뭔가 안 풀렸었고, 네네. 근데 이번 골을 기점으로 뭔가 더 좋은 그런 활약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일루첸코 선수가 터졌으면 이제 남은 건 한 명이죠. 황의조 선수가 좀 터져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황의조 선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황의조 선수가 그래도 서울에게 해주는 게 꽤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서울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전술의 또 희생양 아니냐. 제가 직접 보러 간 경기도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황의조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해외 축구 중계 볼 때만 봤던 황의조 윙을 봤어요. 마지막에 일류첸코 선수랑 박동희 선수가 교체되면서 박동희 선수가 톱으로 나오고 황의조랑 나상으로 윙으로 쓰더라고요. 맞아요. 임상현 선수를 빼고. 그러니까 보니까 황의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 포지션이 아니고 유럽에서 되게 이제 윙에서 뛰다가 또 국대 와서 톱으로 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황의조 선수가 뭐 골은 없지만 그만큼 서울이 다양한 역할을 이제 원하는 선수가 있을 때 그래도 그 선수니까 해주곤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우스갯소리지만 황의조 선수가 조금 더 어려운 기회가 많이 와야 된다. 그렇죠. 네. 지금 약간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형이 그 포인트 맞죠. 황의조 선수는 또 쉬운 골 안 넣거든요. 그쵸. 네, 쉬운 골. 그리고 사실 그건 우스갯소리였고, 네. 농담이었고, 황의조 선수가 버텨주고 하는 것만 해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의 느낌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그때 한창 처음에 국가대표를 뽑혀서, 욕을 많이 먹던, 네. 이제, 인맥축구 시절. 네네. 네, 그 시절의 황의조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번 시작하면 이제, 딱 터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도 처음에 뽑힐 때부터 욕을 그렇죠. 세상 욕을 다 먹었거든요. 네, 네, 뭐 국회에서까지 욕을 먹었으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약간 중원으로 넘어가 보자면 중원 같은 경우는 기성용 팔로세비치가 위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나이가 먹었다는 게 느껴지는 기성용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FC 서울이 황의조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번 연도는 확실한 투톱 체제로 갈 거다라는 안익수 감독님의 그런 포메이션의 변화가 있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4-4-2를 쓸 때 그 중간에 2명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대개 모든 팀들이 투톱을 써서 4-2-2나 4-4-2를 쓸 때 수비형 미드필더 전문을 2명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은 특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성용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부여를 받았지만 본래는 이제 팔로세비치나 기성용 선수 둘 다 중앙 미드필더. 그쵸. 완전 내려오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이 2명을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기는 또 괜찮게 해왔으나 이제 이 시즌을 길게 봤을 때 경기가 30경기가 더 남았는데 그 이후에도 이 조합을 계속 쓸 거냐라는 게 서울 팬들이 지금 현재 많은 의견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결과가 어쨌든 2위였고, 네.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사실 저는 썩 좋은 조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생각했죠. 들어요. 네. 그리고 대전전을 제가 직접 앞에서 보니까 클래스는 더 높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선수들이 공을 잡고 반대를 보거나 이제 패스를 찔러줄 때 판단력이 정말 좋은 두 선수예요. 네. 사실 기성용 선수가 뭐 할 말 없고 팔로세비치 선수는 뭐 이제 K리그 안에서 보여줬는데 패스 마스터 이제 유형이니까 뭐 그렇다고 보는데 이 기동성이 확실히 이 대전의 어린 엔진들한테 확실히 밀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안에서 많이 띄워주고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비를 해내고 공격도 같이 해내야 되는 미드필더가 가장 힘든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자리 힘들지만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서울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진짜 문제는 요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꾸준하게 나오는 서울의 키퍼 리스크입니다. 이번 경기에 최철원 선수가 명단 제외되고 네. 백종범 선수가 1선발로 나오고 서주환 선수가 이제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형들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얘기하려 했는데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판단이 조금 아쉬운 게 이 최철원 선수의 명단 제외를 아마 울산전 이후에 시키면 뭔가 더 명분이 있고 확실히 맞고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제주전 이후에 휴식기가 지난 이후에
뭐 제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제 찾아봤을 때 부상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이 키퍼를 명단 제외하고 새로운 키퍼를 또 이제 등장시켰다는 게 사실은 좀 의아했어요. 직접 경기장 보고 이제 경기장에 가서 선발을 봤을 때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철원 선수는 이제 실수적인 부분에 대한 특징이 있었지만 백정범 선수도 K리그 1 경험이 엄청 많은 선수도 아니고 이제 서울이 어떻게 보면 U22 자원에서 좀 키우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수는 또 이 경기에 나와서 뭐 선방은 여러 차례 하면 분명 좋은 키퍼예요. 그렇지만 공중볼 처리가 좀 미숙하다는 평가 때문에 실제로 경기 중간에 이민성 감독이 이진현 선수 보고 코너킥을 아예 키퍼 쪽으로 올려라. 이렇게 지시해서 실제로 그런 코너킥 올라갈 만큼 이제 서울이 이제 한 선수 이제 원래 이제 영입해서 썼던 키퍼는 또 실수 문제, 또 한 키퍼는 이제 경험과 이제 공중볼 처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안고 또 키퍼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황이죠. 그쵸. 네. 네,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